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는 날들입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이 덩그러니 울립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저 천장만 바라보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라는 딸아이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더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하지만 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이런 소식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화할 상대도 없네요. 식사 시간이 되면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뭘 해먹어도 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그런지 음식을 씹을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옷장 속 옷들은 점점 구겨져 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일도 잊어버렸네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단정했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감이 가장 힘듭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이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아요. 잠들기 전 베개를 붙잡고 있으면 문득 내일도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5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이 막을 시작하는 박영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도 기대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홀로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보며 우리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 전 김영철 어르신은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었고 퇴근 후에는 동료 교사들과 탁구를 치며 웃음꽃을 피웠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등산도 다녔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보며 인생의 행복을 만끽했던 그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제자들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하던 순간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김영철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활기찼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죠. 강원도 설악산의 단풍 구경,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경주의 고즈넉한 절, 추억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손잡고 걸으며 나누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부고 소식이 김영철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2잔을 준비하다가 문득 멈칫 이제는 한 잔이면 충분하단 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점점 바깥 출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나가봤자 뭐하나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탁구 동호회에도 나갔는데 이제는 탁구대를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던 등산 모임도 자연스레 멀어졌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 줄어들었죠. 식사도 대충 해결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반찬 내 가지는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챙겨 먹어 맛도 없는데 라며 스스로를 방치했죠. 거울 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구겨진 옷,
덥수룩한 머리, 허리는 점점 굽어갔죠. 예전에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교단에 섰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합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밤에는 잠도 쉽게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모시고 살게요.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너희 생활에 방해될까봐. 하지만 실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였죠. 방 구석구석에 아내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 공간이 이제는 제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걸까?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퇴직 후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그렸었나요? 아내와 함께 꿈꾸던 그 행복한 노후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미래 모습은 아닐까요? 하지만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습관처럼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문득 TV에서 들려오는 한마디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언제부터 멈춰 있나요?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직접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희 시간은 언제부터 멈춰 있었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저는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의 모습이 비춰졌죠. 구겨진 옷, 덥수룩한 머리, 초췌한 얼굴. 이게 정말 제 모습일까요? 문득 40년 전 교단에 서던 당당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김영철 어르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하늘색 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셔츠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했었지. 처음으로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정돈했죠. 구겨진 셔츠는 다리미로 정성스레 폈습니다. 아내가 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거울을 봤을 때 조금은 달라진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망설여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차림을 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봤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 공기에 상쾌함을 잊고 지냈던 것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조금 휘청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 체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옆 벤치의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희 매일 아침 여기서 모여요. 그렇게 10분, 아니 어쩌면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눈 이야기는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우리 함께 체조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란과 우유, 빵을 샀죠. 내일 아침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작은 희망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부터요. 김영철 어르신의 그날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도 용기 내어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김영철 어르신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어제 산 식재료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실수로 노른자를 터뜨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7시 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멀리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아이고, 정말 오셨네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체조 동작도 서툴렀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쑥스러웠죠. 하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온몸이 뻣뻣했다니까요. 체조가 끝난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들 아침 차 한잔 하러 가요. 김영철 씨도 같이 가시죠?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고, 영철 씨는 선생님이셨구나. 우리 손주도 중학교 다니는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학생들과의 추억, 그리고 아내와의 이야기까지 말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3년 전에 혼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옆자리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침 체조는 김영철 어르신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나갔죠. 비가 오면 복지관 실내에서 모였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 탁구반은 어때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모여요. 탁구,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였나요? 저는 실력이 많이 녹슬었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 탁구대 앞에 섰습니다.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공을 치다 보니 조금씩 감이 돌아왔죠. 오호, 영철 씨 실력이 대단한데요? 우리 다음 주 동네 대회 나가보는 게 어때요? 복지관에서는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예교실, 스마트폰 교육, 요리 수업.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둘 참여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통 연락이 안 되시더니 이렇게 지내고 계셨군요. 어느 날 딸이 복지관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아버지,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는 더 이상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체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주중에는 탁구를 치러 갑니다. 가끔은 다 같이 모여 김치도 담그고 송편도 빚죠. 명절이면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영철 씨,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요. 당일치기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이런 제안들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영철 씨, 오늘 아침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아침 체조 모임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김영철 어르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제 탁구를 너무 열심히 쳤나 봐요. 그래도 요즘은 푹 자고 일어나는데 달라진 것 같아요. 3개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영철 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로 시작하는 하루, 주 2회 탁구 모임,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 처음에는 힘들었던 운동도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딸의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바지가 헐렁해진 걸 보니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요즘은 식사도 제때 하시는 것 같고 냉장고에 반찬도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복지관 요리교실에서 배운 반찬들로 냉장고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요리를 배우면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죠. 영철 씨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과 반찬도 나누어 먹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3바퀴씩 돕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북한산 등산 가요. 친구들의 제안에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아내와 함께 다녔던 등산.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도 찾아봅니다. 아버지, 요즘 문자 대신 카톡으로 하시네요? 딸의 놀란 목소리에 뿌듯함을 느꼈죠. 거울 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었죠. 영철 씨, 오늘 셔츠 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텅 비어있던 하루가 이제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내일은 탁구 시합이 있는 날이지. 모레는 요리교실에서 떡볶이를 만든다는데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밤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그리고 가끔은 아내에게 쓰는 편지도. 여보, 나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미소 지으며 아내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주치의도 놀라워했죠. 김영철님, 이번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계속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영철 씨, 우리 이번에 실버 태권도 배워볼까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75세,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아침 산책길. 김영철 어르신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6개월 전 이맘때는 어땠을까요?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김치에 밥을 말아 먹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영철 아버님, 이번 주 탁구 대회에서 우승하셨다면서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운이 좋았지요.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김영철 어르신이 쓴 시가 걸려 있습니다. 신앙송 모임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이죠. 나의 아침은 달라졌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글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딸의 질문에 김영철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결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을 뿐인데, 사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김영철 어르신의 말씀에 주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시작하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70대의 삶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세 이후에 빠르게 늙어가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1. 사회적 고립. 김영철 어르신처럼 홀로 지내면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깁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2. 신체 활동의 감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포기합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3. 새로운 도전의 부재. 배움을 멈추고 일상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김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